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치사율이 30%에 달하는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바로 연쇄상구균 독성쇼크 증후군입니다.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연쇄상구균 독성쇼크 증후군 발병 건수는 올해 1에서 2월 동안에만 379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941건이 보고된 것과 비교하면 올해에는 엄청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자는 일본 전역에서 발견되었고, 특이한 점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50세 미만 환자 65명 중 21명이 사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치사율이 32%에 달한 셈입니다. 노인에게 치명적인 보통의 박테리아 감염과 달리 이번 연쇄상구균 독성쇼크 증후군은 50세 미만 환자 사이에서 높은 사망률을 보여 50세 미만 환자들의 일본 여행에 주의보가 켜졌습니다. 보통 이 증후군은 연쇄상구균 환옹균이라는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하는데 주로 어린이에게서 인후통을 유발합니다. 감염증은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걸린 줄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쇄상은 사슬 모양, 구균은 동그란 모양의 균을 뜻합니다. 드물게 나이와 상관없이 연쇄상구균, 편도염, 폐렴, 뇌수막염 등 중증으로 확대될 수도 있고, 또한 감염증이 급성으로 되면 다발성 장기부전과 근육을 둘러싼 조직의 괴사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면역력이 약하다면 이 전염병이 유행하는 기간에 일본 여행은 자제하는 것이 옳습니다. 일본 보건당국은 왜 이 전염병이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는지 원인 파악에 나섰지만 침이나 비말, 사람 간 접촉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손 위생과 기침 예절 등을 준수해달라는 당부를 할 뿐 뚜렷한 대안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쇄상구균 독성쇼크 증후군의 감염증가 시기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이뤄진 격리가 해제된 시점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위험성이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방역 지침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만큼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일본 보건당국이 원인을 찾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 관련 여행사들은 손 씻기, 마스크 쓰기, 음식이나 음료 공유하지 않기 등 관련 수칙을 여행자들에게 긴급히 전파하고 있는데요. 연쇄상구균 독성쇼크 증후군은 코로나19처럼 비말, 신체 접촉으로 전파되며 피부 상처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감염 시에는 항생제 치료를 진행하고 무엇보다 평소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잘 씻는 등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만히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때와 비슷한 지침들입니다. 그런데 이 질병은 사실 일본에서 오래전부터 있었던 질병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산세가 아주 빨라졌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2018년 이미 일본에서는 STSS 박테리아가 면역 회피 반응을 일으키는 이유에 대해 연구해왔습니다. 당시 일본 연구팀은 연쇄구균에 대한 면역 반응이 일어날 때 면역세포의 표면에 발현하는 단백질인 밍클이 연쇄구균을 생성하는 지질인 MGDG를 인식하고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처럼 일본 연구팀은 면역 회피 반응의 원인까지는 찾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치료제는 개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연구에서는 강하지만 신제품 개발과 양산에 약한 일본의 특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이번 사태로 일본 여행업계는 직격탄을 맞을 전망입니다. 엔화가 싸서 일본 여행을 가려고 했다가 치사율 30%의 전염병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주춤하는 관광객들이 많아진 겁니다. 일각에서는 감염병이 더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일본 입국 제한 조치를 걸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을 주춤하게 만드는 요인은 전염병 확산회에 또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지난 19일 무려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전격 해제한 겁니다. 그동안 일본은행은 일본 경제를 디플레이션에서 건져내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를 통한 통화 완화 정책을 고수해왔지만 올해 물가 상승률이 2%를 웃돌 것으로 보이고 임금 인상률도 5%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전격 해제한 것인데요. 금리가 높아지면 일단 일본 부동산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으로 냉각될 것으로 보이며 일반 가정은 엔화 강세에 따른 수입 비용 절감으로 식품 및 에너지 가격 하락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일본 수출업체의 경쟁력은 약화할 수 있습니다. 17년간 요지부동이던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추세가 끝났지만 아직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본격적 긴축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 때문인지만 결국 엔화는 미국 금리 인하와 함께 하반기부터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그동안 엔저의 피해를 본 한국 증시는 밸류업 정책과 맞물려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엔저는 일본의 밸류업 정책과 맞물려 외국인 투자자들을 일본 증시에 끌어들이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환차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경제와 주식시장 입장에서 슈퍼엔저 현상은 달갑지 않은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엔저 정책을 탈피하게 되면 한국 시장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 시장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이 억압돼 있던 업종들에서 먼저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이 가장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일본 관광업계는 엔저 효과를 톡톡히 누렸지만 이제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더 이상 그런 효과는 없을 듯합니다. 일본 정부 관광국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관광객 수 중 한국인 관광객은 63만 1,100명으로 국적별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치사율 30%의 감염병이 확산하자 전염병 공포에 취소나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최근 한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바가지 영업을 하던 악덕업주들과 호객꾼들이 무더기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유명 닭꼬치 체인의 계열사로 가장해 관광객들을 가게로 끌어들인 50대 사장과 호객꾼 10여 명은 고객이 자리에 앉는 순간 갖은 이유를 들며 바가지를 씌웠다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한 사람당 자릿세 1,000엔을 받는가 하면 종지에 숙주나 양배추 무침을 준 뒤 기본 안주값이라며 돈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또 주말요금, 12월 말에는 연말요금을 한국인에게만 있지도 않은 추가요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이런 범행을 한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돈이 많아서 일부 일본인들의 뼈속 깊은 혐오가 이유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악덕업주들의 진상도 이제 더 이상 볼 일이 없을 듯합니다. 일본의 관광 호황도 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엔저 효과 때문에 일본 여행을 가던 한국인들은 과거와 같은 엔저 효과를 누리기 어려운 데다가 치사율 30%의 전염병까지 확산 중이니 이제 굳이 일본을 선택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